안녕하세요, 희도입니다. 제가 늘 생얼로 나오면 약간 케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썸네일에 보신 것처럼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매번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거든요. 근데 방송이 없을 때는 그냥 자주 생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속이 있거나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생얼로 나갈 순 없잖아요. 다크서클도 엄청나게 많고 오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네요. 잠을 못 잤나? 잠 한 10시간 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기미도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올라오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얼로만은 나갈 수 없다. 색조 화장하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하는 제품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협찬을 받은 제품들이 있어요. 광고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기초 케어랑 선크림은 전부 다 바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입술이 좀 많이 메마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습제를 늘 바르는데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던 립세린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색조를 하려고 합니다. 메이크업 선생님들께서도 자주 해주시는 방법인데요. 입술 자체가 너무너무 건조하면 일단 색소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기 이전에 가장 첫 단계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시간 보습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촉촉하고 진짜 꿀을 올린 듯한 그 영양감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자주 없어가지고 단품으로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아름아름 사기도 하는데 사실 방송 중에 혜택이 제일 좋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커버 콜렉션, 커버 퍼펙션 요거를 먼저 올리도록 할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를 올리기 전에 이제 쿠션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얼룩덜룩한 부분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나온 쿠션이 굉장히 좀 얇기 때문에 좀 얼룩덜룩하거나 이렇게 다크서클이 오늘 너무 진하게 나오네. 너무 민망해서 이거 영상 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컬러로 약간 보색 효과로 가려주는, 커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간 많이 진한 부분 있죠. 진한 부분은 이렇게 밝은 레드빛, 홍조 레드빛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엄청 납니다. 이게 제가 완전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터가 적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눈밑이 좀 까뭇까뭇합니다. 특히나 좀 까만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에는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고, 저는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이 약간 홍조래요. 저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코를 많이 푼다거나 코에 좀 자극이 좀 많이 가신 분들, 코가 좀 빨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코 위에다가 싹 올려주시면 좋아요. 커버를 하시기 전에 좋고, 그리고 여기 전 기미가 있는 이 부분들에는 베이지 컬러로 딱 올려주시면 약간의 커버 효과.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핏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가려주고, 마지막에 지금 요 베이지 컬러로 컨실러처럼 가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오데어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시그니처 쿠션, 엔데믹의 시그니처 쿠션 케이스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얇고 입자 자체가 굉장히 고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약간 쿠션 케이크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젤리로, 메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자체가 굉장히 좀 곱게 나온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21호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찍고 곱게 바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지금 약간의 커버링을 안쪽에 했기 때문에 문지르면 그 커버링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두드려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두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반절 정도 커버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컬러 자체도 일단 엄청 균일해진 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한 번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뭔가 얼룩지거나 답답한 면이 없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 얇은 화장을 좀 추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오데오의 쿠션, 엔데믹 쿠션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 답답한 화장 싫어요. 그리고 좀 두꺼운 화장 같은 경우에 건조해지기 십상이고, 건조해지면 또 주름지거나 아니면 잔주름이 좀 부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성분만 무려 58%, 반이 넘어가는 성분이 스킨케어 성분이기 때문에 더 촉촉해요. 촉촉하고 가볍고 얇고 컬러 예쁘고, 그리고 좀 균일하게 발리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특히나 이 퍼프 자체도 좀 물을 잘 머금은 듯한 이런 뽀송뽀송한 찰떡 모찌 쿠션이라 가지고 이 퍼프 자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저도 뭐 이것저것 뭐 명품에서 나오는 뭐 쿠션 이런 것도 써보고 싶지만 사실은 제품을 좀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되게 얇죠? 엄청 가볍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버는 또 어느 정도 된 듯한 이 느낌. 심지어는 광채까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저도 이 쿠션으로 커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섀도우는요, 사실 추천을 좀 받아봤어요. 어떤 그 모호텔 담당자님이 셀프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름아름 구해서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롬앤에서 나온 베러덴 아이즈 말린 망고 튤립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너무 튀지 않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일단 특징이기도 하고, 제 눈 자체가 살짝 멀어 보이는 듯한 그 느낌, 그리고 약간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느냐, 뭐 섀도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되게 많이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진한 화장을 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하지는 않되 약간은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는 섀도우를 선택했고요. 저는 손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소속되기 전에는 라이브 쇼호스트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막 맨날 막 유튜브 보면서 막 연습을 하니까 진짜 좀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기능이 퇴화된다고 매번 받다 보니까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베이지 컬러로 이 위쪽 눈두덩이 있죠? 이 위쪽 눈두덩이랑 아래쪽, 저는 애교살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을 줘서 애교살처럼 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조를 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으로는 진하게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속눈썹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짜 보일랑말랑 가까이서 보면 색조 했네 싶을 듯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화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가늠이 안 가가지고 거울을 잠깐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볼 때, 거울을 볼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싶은 정도. 특히나 이 색조 화장을 할 때는 너무 진하게 하시면은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약간 연하게 하신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펄감이 없는 이 핑크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 같죠? 하지만 굉장히 쉽다라는 거. 쌍꺼풀 라인까지만, 색칠 공부 아시죠? 색칠 공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넓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려주시고요. 아래쪽까지 핑크로 이렇게 안쪽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펄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펄이 아래쪽에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 롬앤의 팔레트가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입자가 크지 않은 펄이에요. 이렇게 입자가 크지 않은 펄이기 때문에 초보자가 쓰기가 너무너무 좋고 튀지 않는 색조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은은하게 색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죠? 끝입니다. 끝이고, 그리고 좀 얇은 붓이 좀 필요해요. 좀 얇은 붓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쌍꺼풀 자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인상이 조금 좌지우지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여기에 딱 붙어서 그리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눈을 살짝 올려서 일자로 쫙 빼줄 수 있도록. 일단 라인부터 안 하고 아이라인부터 안 하고 섀도우부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섀도우로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라인부터 하면 사실은 저같이 약간 곰손이신 분들은 실패 확률이 많아요.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로 가이드라인 정도만 그려본다, 각도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라인인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아이라인을 그리곤 해요.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제일 잘 맞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 토니모리의 백젤 아이라이너. 다른 거를 다 써봐도 이게 제일 잘 맞고, 그리고 이것만큼 좀 잘 그려진다거나 컬러가 이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는. 그래서 이걸로 제일 처음 가이드라인과 함께 아이라인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잘 보이실까요? 안쪽에서부터 연결이 되게. 하지만 눈꼬리는 닿지 않게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닿지 않게 약간 울렁울렁했죠? 요거는 손기술이 어떠한 트릭도 아니고 손기술이 미흡해서라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반대쪽도 갑니다. 저는 사실 왼손으로 화장을 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옛날부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쪽은 아이라인이 그리고 나면 망했다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손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저도 이렇게까지 한번 슉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옅으면 이런 손자국이 다 나네요. 너무 옅으면 한 번 더 젤을 묻혀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쪽 끝쪽은 끝 눈꼬리랑 닿지는 않게, 눈꼬리랑 닿지는 않게 그 대신 쭉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 제 눈하고 차이를 보면 길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눈을 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라인이고,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라인, 리퀴드 아이라이너는 웨이크메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브라운을 쓸 건데 점막을 막아줍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라인 꼬리까지 아이라인이 젤라이너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펜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실패하면 너무 타격이 커요. 약간 포스터 물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수채화 물감처럼 젤 아이라이너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위를 또는 점막을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커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쌍꺼풀이 크지 않은 편이라 가지고 라인을 두껍게 그리면 그릴수록 눈이 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눈이 커 보일 수 있도록 그럼 라인의 범위를 줄여야겠죠. 완전 점막 가까이 진짜 그리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눈썹 그리는 걸 안 갖고 왔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지금 다른 화장품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전에 섀도우 했었던 거 있죠? 섀도우 했었던 걸로 저는 눈썹은 너무 막 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눈썹이 너무 두껍지 않은 거 시도님이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셔가지고 두껍지 않게 연출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엔 또 탈색도 많이 하잖아요. 제 동생이 탈색을 엄청 권유를 하던데 저는 탈색을 하면 그걸 계속 해줘야 되고 까만 털이 나오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계속 자주 해줄 수가 없고 색시험색 자주 하는 것도 힘든데 자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해줍니다. 헤비 로테이션. 요거 근데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요거 굉장히 좀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마스카라도 하기는 하는데 좀 중요한 날이거나 아니면은 방송용 메이크업처럼 연출을 하고 싶은 날이면 이렇게 속눈썹을 붙입니다. 속눈썹은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구매를 좀 도와주신 깜빡의 9mm 라이트 블랙이고 9mm짜리 라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속눈썹 풀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원래 저는 그 다이소에서 나온 내추럴 2호 그거를 썼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 통 속눈썹이기는 한데 그게 정말 좋았던 게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싸고 너무 좋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단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 슬픔의 속눈썹. 나는 속눈썹을 뭘로 붙여야 되지?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선생님들이 쓰는 거 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내 눈썹 같이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세팅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속눈썹 풀을 붙여서 충분히 말려준 다음에 꼬리에 가까이 붙이고 그 다음에 뷰러를 하시거나 붙이기 전에 뷰러를 하시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속눈썹 펌어를 하고 조금 시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흘렀기 때문에 뷰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뷰러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드디어 속눈썹 붙이는 걸 얼추 끝냈습니다. 속눈썹을 잘 붙였다에 초점이 일하기보다는 구색을 맞췄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 화장하면서 겨울에 자국이 좀 났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쿠션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얇기 때문에 얇은 쿠션이라 한 2~3번 정도 두드려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게 좀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 정리까지 마지막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속눈썹 풀을 또 흰색으로 붙였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 저 친구 흰색의 속눈썹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곧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뷰러는 안 했는데
마스카라는 하거든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이것도 그레이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도 역시나 메이크업 선생님이 딱 이걸로 메이크업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 손민수 해야죠, 그죠? 그래야 또 비스무리한 또 메이크업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써봤고요. 왠지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또 쓰니까 더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 제 생각에는 이제 홈쇼핑이잖아요. 홈쇼핑은 또 TV로 송출되는 거기 때문에 화질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메이크업이 특징인 것 같아요. 내추럴. 색조는 했지만 내추럴하게. 그래서 이러한 마스카라는 되지만 너무 튀지 않는 듯한 그런 색조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마스카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색조와 아이라인 메이크업은 얼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잘 쓰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지금 거의 분리가 된 상태예요. 요거는 지금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입니다. 로즈 쉬머 컬러고요. 원래는 뒤쪽에 이렇게 펄이 달려있는 팁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 중요한 건 애교살을 그려주는 겁니다. 제가 애교살이 원래 이렇게 볼륨이 없는 편이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때는 조금 숭해요. 근데 만든 다음에는 만든 쪽과 안 만든 쪽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볼륨감이 좀 살아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람이 좀 더 웃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상 자체가 조금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들 때는 조금 숭해요. 조금 숭한데 요거는 잠깐이면 끝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과 볼터치를 할 예정인데요. 저는 요거 롬앤 색조 방송을 했었어가지고 요게 지금 카야핑크라는 컬러인데 카야피그라는 컬러인데 가장 인기 있는 컬러 중에 또 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술이 좀 건조한 스타일이라서 매트한 립은 좀 선호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컬러 예쁘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밋밋하다 싶으면은 이걸 또 열어가지고 볼터치로 쓰기도 합니다. 볼터치를 할 때는 코 윗방향으로 조금 볼터치를 해줘야 좀 나이가 덜 들어 보인다, 동안존처럼 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터치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이 정도면 아주 세미 완벽이다. 제가 방송할 때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옆쪽에 한번 더 올려드릴 텐데 그럴싸, 오늘의 메이크업 퀵 앤 그럴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럴싸하게 또 메이크업이 됐습니다. 오늘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머리만 마저 좀 차분하게 좀 손질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영상마다 편집할 때 위쪽에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나도 이런 피부나 화장을 좀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 메이크업 라디오처럼 저는 그렇게도 틀었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심심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음악 듣는 건 뭔가 약간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도 하는데 제 영상을 라디오처럼 틀면서 혹은 같이 메이크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